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팁입니다. 오늘 뭐만 하려고 하면 일이 생기고 해서 굉장히 일찍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좀 늦어졌습니다. 어, 오랜만에 모처럼 하루 그 시황을 거의 다 봤는데요. 아침부터 너무 흥미롭고 재미있었습니다. 아침에 화장품주가 쫙 떠오르면서 출발을 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2차 전지로 수급이 싹 쏠리면서 2차 전지를 갑자기 급등을 시켰고, 화장품주는 살짝 가라앉았고, 화장품주는 종목별로 좀 이렇게 좀 완전히 엇갈려 버렸는데 2차 전지는 전체적으로 다 끌고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반도체들은 주저앉는 흐름이 끝까지 이어졌고, 바이오는 초반에 깨지다가 막판에 회복하면서 끌어올렸습니다. 완전히 업종별로 너무나 흥미롭고 재미있게 좀 흘러간 그런 하루였고요. 조선도 최근에 좋았었는데 오늘 좀 빠졌고, 뭐 종목별로 좀 많이 빠지기도 했고, 전체적으로 좀 그 시장 분위기가 오전장에서 깨지다가 오후장에서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반도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도 그 코스피 대형주들의 흐름은 좀 괜찮았는데, 반면에 코스닥 쪽의 반도체는 좀 안 좋았고, 바이오는 좋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전에 워낙 안 좋다가 막판에 끌어올렸기 때문에 기분이 뭐 나쁘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막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그 장이 시작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이슈는 화장품의 수출 실적이 엄청 좋아졌다는 그런 이슈, 특히 미국 쪽으로 가는 그 수출 실적이 엄청 좋아졌던 이슈 하나와, 그 다음에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심층 분석 리포트가 유진투자증권에서 아침에 나오면서 그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알테오젠도 지금 40만 원까지 이제 올린 목표 주가를 4자, 앞 숫자가 4자인 증권사 리포트가 오늘 처음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곧 반영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시장 분위기가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완전히 쏠렸지만, 자, 2차 전지는 어땠을까요? 2차 전지는 오늘 분명히 흐름이 좋았어요. 그래서 코스닥의 에코프로 BM이 다시 알테오젠 제치고 시총 1위 대장주에 복귀를 했는데, 종목별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종목과 이제 조금 눌리지 않을까 걱정되는 차트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일단 2차 전지들 5종목, 포스코들, 에코프로들,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5종목의 일봉 차트를 후다닥 보여드리는 그런, 이따가 시간을 좀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는 오늘 원래는 장중에 오늘 시황을 계속 아침부터 보면서 그 장중에 좀 시장 분위기와 그다음에 종목들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이거를 좀 분석을 해드리자 싶어가지고 글을 올렸는데, 갑자기 일이 막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생기면서 거의 2시간 가까이,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시황을 못 보고 잠깐 좀 다른 일을 하는 사이에 어느새 증시가 이제 마무리되는 타이밍에 가까워 오는 바람에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써주신 세 분, 이 뭐 구독자들이신지 뭐 어떻게 어떤 분들인지는 제가 모릅니다만, 루닛하고 이녹스 첨단 소재, 그 다음에 유한양행, 이렇게 세 종목을 추가해서 2차 전지 5, 알테오젠, 그 다음에 신청해주신 세 종목, 이렇게 해서 빠르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코스피 327종목이 올랐고요. 536종목이 빠졌습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지수는 0.25% 올랐습니다. 코스피 100도 0.27% 올라서 일단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았다는 거, 그 다음에 상승한 종목들이 크게 올랐다는 거, 빠진 종목은 조금씩 빠졌을 거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코스닥은 598종목이 올랐고 971 종목이 빠졌습니다. 역시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았을 건데 지수는 0.2% 올랐고 코스닥 150은 0.65%가 올라서 오늘 역시 대형주들의 흐름 그리고 상승한 종목들이 아주 크게 올랐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의 오늘 차이, 외국인의 수급이 좀 갈렸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 외국인이 매수를 주도하고 개인들의 매수가 이제 같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기관은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개인만 매수했고 외국인 기관이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은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자, 선물지수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가 완벽하게 회복을 하거나 상승폭을 키우거나 이러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0.5%대 하락.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원달러 환율은 0.04% 올라서 1338원 기록했고 국제 유가는 3% 넘게 하락을 했죠. 73달러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주말에 미국의 물가 우려 완화 등에 따른 해외 증시 강세 등으로 상승 출발한 뒤에 장중에 등락을 지속하다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 후 전기전자주 중심의 매수폭이 확대되며 상승했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오늘 많이 몰렸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자, 코스닥은 나스닥 강세 등으로 상승 출발한 뒤에 2차 전지주 강세로 이틀 연속 상승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자,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한국의 8월 수출 호조 지속에 코스닥 지수 상승 마감 이런 제목으로 미국의 9월 FOMC 회의를 앞두고 개인 소비 지출이 전달 대비해서 주 둔화세가 나왔다 이런 발표에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장 초반 중반에 약세를 보였지만 한국의 8월 수출입 동향에 역대 8월 중 1위 수출 실적 소식에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고 개인 매수세를 기반으로 금융 에코프로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LG전자 글로벌법인의 IPO 가능성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소식까지 덧붙여졌네요. 자, 시가총액 상위주를 보겠습니다. 지금 시총 1, 2, 3위가 다 빨간색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빨갛지만 0.13, 0.17 그렇게 크게 올랐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이 6%대 급등했고 LG화학이 5.75, 포스코홀딩스가 5.88, 장중에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내려왔습니다만 어쨌든 많이 올랐고요. 또 삼성 SDI도 4%대, 오늘은 2차 전지의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면에 현대차가 3.7%대, 셀트리온도 한 3%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보면은 상위 6종목이 빨간불, 바로 이거였죠. 오늘 지수를 견인한 이유가 일단 엔캠이 12%대 올랐고 에코프로 BM도 기어코 동시효과에서 8%를 넘기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리콘2가 6%대, 에코프로가 5%대 이런 식으로 크게 올랐고요. 알테오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장중에 3%대까지 빠지다가 결국은 1%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휴젤이 5.69% 많이 빠졌고 HPSP가 2%대 하락했습니다. 업종 보면 코스피는 철강금속, 포스코홀딩스 때문이겠죠. TCC 스틸이 10%대, 대한제강이 7%대, 포스코홀딩스와 사마알미늄이 5%대 크게 올랐고요. 자, 의료정밀이 가장 많이 빠졌는데 DI가 5%대, SD바이오센서가 4%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금융, 역시 에코프로죠. 에코프로가 5.26% 오르면서 금융업종 가장 많이 올랐고 그 다음이 화학, 종이목재, 동화기업 때문에 그렇고 화학도 2차 전지들이 이제 여기 많이 포함되어 있고 화장품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일반 전기전자, 에코프로 BM이죠. 완전히 2차 전지의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계 장비 업종이 가장 많이 빠졌는데요. PSK홀딩스가 8%대, YC 7%대, 나노팀 6%대, 테크윙, 화성밸브, STI, 저스템이 5%대 빠졌습니다. 밑에 보시면 2차 전지가 아니라 반도체들이 엄청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 유한양행 우선주가 8%대 올랐지만 유한양행은 여기에 없죠.
어느새 테마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된 상황이고 지금 이제 뭐 개인들이 들어가면 언제든지 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겁니다. 불안하죠. 유한양의 우선주만 테마주처럼 움직이고 있는 게. 자, 하락 종목 한올바이오파마 5%대, 신풍제약 우선주가 4%대, 진원생명과학도 4%대 빠졌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엑셀세라퓨틱스 22%대, TDS팜 11%대, 바이젠셀 8%대 올랐고요. 하락 종목 셀레믹스 바이오솔루션 PCL이 6%대 하락했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LG화학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엔캠, 나노신소재, 실리콘2 2차전지 9종목에 실리콘2 하나 들어가 있죠. 화장품도 오늘 좋았으니까 2차전지와 화장품 공매도 거래 대금이 몰렸습니다. 자,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았던 종목 코스피는 세아홀딩스, 아모레G, 이치한불, 콜마홀딩스, 삼성 FN리츠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콜마 B&H, KPS, 솔브레인, 나노신소재, 클리오 순이었습니다. 역시 뭐 2차전지 화장품 이게 쏠려 있네요. 자, 오늘은요 좀 종목 말씀드려야 될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오늘 알테오젠 아침에 나온 이제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 목표 주가가 40만 원으로 올라갔고요.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모멘텀이 쏟아져 나오고 시장이 한번 들어 올렸다가 쭉 경계 심리 내지는 매물 소화 내지는 거래량을 축적시키는 과정을 가져간 뒤에 증권사들이 다시 40만 원대로 목표 주가를 올리고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런 게 반복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대가 현실로 이런 제목으로 투자 포인트를 트루다이스C 2025년에 FDA 승인 예상, 산도주와의 신규 계약 체결, 그래서 할로자임의 SC 제형 기술이 적용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이 의약품에 대한 바이오시밀러가 2028년도 이후에 출시될 예정이라는 거, 그 다음에 ADC, SC 제형 개발 가능성. 이 알테오젠은 SC 제형의 기술력과 그 다음에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FDA 승인 절차와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의 잇따른 블록버스터 바이오시밀러의 잇따른 출시 이런 것들이 2030년 이후까지 계속 모멘텀이 이어질 거라는 예측들이 증권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 바이 유지 및 목표 주가 40만 원으로 상향 이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산도지와의 신규 계약 휴가를 반영하고 ADC, SC 제형 개발 가능성이 임박했다고 판단해서 기업 가치 산정에 새로 넣었다. 현재 계약들이 모두 실적으로 반영되는 2031년 실적을 현재 가격으로 환산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2031년도 실적까지 싹 다 끌어모아서 40만 원대를 제시하겠다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제 미래 가치를 가져다가 쓰는 것에 대해서 뭐 선반영을 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게 확인되는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그걸 뛰어넘거나 또는 그 이후에 또 지속적인 모멘텀들이 추가로 반영하거나 이럴 때는 폭발적으로 주가가 올라갑니다. 최근 유한양행처럼. 그래서 알테오젠도 한 번 더 점프업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자, 확산 신약의 글로벌 상업화 진행. 오늘 아침에 제가 이걸 캡처해갖고 개장 전에 올려드렸던 건데 여기 보면은 FDA 승인 예상 시기가 SK바이오팜이 2019년, 셀트리온이 23년, 녹십자가 23년 다 지나갔죠. 그 다음에 유한양행 8월에 터졌죠. 그리고 알테오젠이 내년 1분기 예상을 한다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V표를 해놓은 게 가장 이제 앞에 다가온 모멘텀, 확실한 모멘텀이 앞에 다가온 종목. 그래서 알테오젠이 내년 1분기, HK이노엔이 내년 하반기 벌써 주가가 들썩거리고 있죠. 그리고 밑에 뭐 2030년 됐을 때 목표 예상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이 SK바이오팜 30%, 셀트리온 30%, 녹십자 2%, 유한양행 50%, 알테오젠은 80% 제가 동그라미 쳐놨고요. 신약 관련 목표 예상 이익이 SK바이오팜이 29년에 6천억 원 이상, 셀트리온이 2030년에 1조 원 이상,
목표죠, 목표. 녹십자는 2028년에 600억 원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은 3천억 원 이상, 알테오젠은 2천억 원 이상, HK노에는 600억 원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확산, 글로벌 기술 이전이라고 돼 있고, 기술 이전 시기가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2018년 11월, 한미약품 20년, ABL 바이오 22년, 종근당 23년, 리가켄 바이오 23년 이렇게 돼 있는데, 알테오젠이 올해 하반기, 그쵸? 그리고 ABL 바이오가 올해 역시 하반기, 리가켄 바이오도 올해 하반기, 유한양행과 GI 이노베이션이 내년, ST팜이 26년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타겟 시장도 알테오젠이 10조 원 이상, 그 다음에 의미, 퍼스트 인 클래스, 이 동종 그룹들 중에서 최고다 이거예요. 아니죠. 최초다 이거죠. 그래서 최초냐, 최고냐, 베스트냐, 퍼스트냐 이 이제 차이를 요 밑에 쭉 써놨고요. 그래서 알테오젠 어쩌다는 건데 오늘 좀 놀라웠던 게 오전에 외국인이 팔았거든요. 오히려 기관이 좀 샀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을 돌아선 거예요. 장중에.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온 겁니다. 자, 외국인이 이틀 동안 10만 주 넘게 샀죠. 29일 날 10만 주 덜어낸 거를 채워 넣었습니다. 기관이 계속 팔고 있는데 기관의 매도가 점점점 줄고 있고 금투가 계속 사다가 오늘 팔았지만 6,800주에 그쳤고 연기금이 6일 연속 팔고 있고 이게 이제 약간 좀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그 어떤 단면인 건데 외국인의 매수가 이제 싹 한번 들어오면 지금 바이오 쪽으로 한번 들어오면 재차 이제 지금 32만 원대 돌파 종가가 32만 원 넘었던 거 처음이거든요. 신고가 쓴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그 제가 37만 원을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증권사 리포트들 보면은 37만 원대 목표 주가가 많았는데요. 알테오젠 40만 원대 나왔잖아요. 이제 다른 증권사들도 아마 한두 개씩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32만 원에서 뭐 20% 이상 더 올라야 되는 거니까 주가를 현실적으로 맞춰서 아마 어느 정도 올릴 겁니다. 그래서 37만 원 가까이, 뭐 35만 원대 정도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시간에는 0.31% 1,000원이 빠진 32만 1,000원 기록했습니다. 자, 일봉을 보면 너무 좋은 게요. 아래 꼬리를 계속 달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데 지난번에는 제가 21선 안 깨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11선도 안 깨고 있습니다. 11선에 터치를 하면 바로 반등이 쫙 나옵니다.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11선까지 다라락 빼다가 11선 터치 딱 하면 기계적으로 막 매수를 걸게끔 뭔가 자동화가 돼 있는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로봇이 사는 듯한. 바로 그게 외국인 매수의 특징입니다. 외국인들이 그렇게 좀 프로그래밍 매매를 많이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 때문에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올리고 있고 지금 외국인들의 충분한 어떤 그 매집이 끝나면 그때 다시 한번 레벨업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조금 더 길게 해서 이 알테오젠의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선명합니다. 제가 37, 32 써놨는데요. 올해 하반기쯤, 그러니까 올해 한 3개월쯤 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올해 4분기 정도 되면은 저점이 32만 원 부근, 고점이 37만 원 부근에 이 추세선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대충 37만 원 부근까지도 터치를 한번 할 수도 있는 그런 아마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2차 전지들 볼 건데요. 2차 전지들은 그냥 차트만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제가 그 순서는요.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종목부터 가장 강하다는 종목 순으로 갑니다. 자, 먼저 에코프로 봅니다. 에코프로 초록색 61선 닿지도 못하고 윗골 달았습니다. 21선을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 만든 건 너무 좋은데요. 위쪽에 61선 부근까지 이제 올리면 여기서는 고민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익을 실현해버리고 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완벽하게 그 업황이 돌아섰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오늘 하루 흐름만 봐도 가장 약했다. 그리고 61선 정도가 단기적으로 고점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이고요.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은 61선까지 갔죠. 오늘 초록색 61선에 닿고 약간 아래꼬리를 달았습니다. 짧게 달았습니다. 21선, 11선 다 동시에 다 강하게 뚫으면서 장대 양봉 만들었고 8%대 상승이 나왔고 이제 61선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눌리면 에코프로도 같이 눌릴 거고요. 에코프로 BM이 이 61선을 뚫으면 이제
20만 원 가까이까지 붙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매물대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한 19만 5천 원 정도가 고점이 아닐까 싶은데 60일선을 돌파할 수도 있을지, 그것 오늘 수급이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에 강하게 돌파하면 좋은데 오늘 60일선을 돌파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에코프로 다음에 에코프로 BM 오늘 60일선에서 눌릴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보다는 포스코들이 좀 더 강해 보인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겁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보여드릴게요. 60일선을 돌파했습니다. 60일선을 돌파하고 윗골을 달았죠. 근데 60일선 위에서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얘는 121선 위쪽에 있는 그 회색선 121선까지 38만 원 정도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여기서 만약에 양봉을 만들고 가면 오히려 매수해서 38만 원까지 버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포스코 퓨처엠을 보면 오히려 60일선을 더 강하게 뚫었습니다. 장대 양봉 만들면서 14%대 너무 강합니다. 이거는 역시 하락을 해도 60일선이 지지라인을 형성할 가능성 높고 상승을 할 경우 121선짜리 한 26만 원 정도까지 뭐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좀 더 강했다. 그리고 실제로도 오늘 14%대 15% 가까이 상승이 나왔죠. 자, LG 에너지 솔루션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60일선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121선 정도도 아니고요. 오늘 그 위에 있는 241선을 돌파해 버렸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세고 가장 대장이고 지금 맏형입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장 2차 전지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2주일 정도 바짝 이끌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들이 이렇게 강했던 이유는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 때문인데, 모건 스탠리에서 에코프로들을 팔아라, 에코프로 BM을 매도 시그널 목표 주가 16만 원 제시했어요. 지금 에코프로 BM이 16만 원이잖아요. 곧 지금 다 온 거예요. 그래서 60일선에 돌파를 못하고 목표가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런 이제 강했지만 더 강하지 못했던 이유가 그거고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화학은 비중 확대를, 매수를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차이, 최근에 이런 차이가 만들어진 건 이제 모건 스탠리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왔던 거고, 거기에 맞춰서 외국인들의 수급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양 매수가 들어온 종목이 있었고, 이제 외국인은 샀지만 기관이 판 종목도 있었고, 이제 좀 그런 차이로 이 흐름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 한 가지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ETF를 사는 방법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2차 전지 오늘 ETF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6%대 중반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6%대 중반 정도 올라간 이제 어떤 수익률만 놓고 볼 때 오늘 2차 전지 중에서 6%대 중반을 상승한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종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니까 ETF를 잘 골라서 가도 뭐 6%, 7%, 뭐 적어도 5%대 한 중반 정도의 그런 어떤 수익률을 챙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개별 종목을 뭘 살까, 이걸 잘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보다는 ETF를 사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하고, 그 다음에 투자금을 확 늘려서 안정적으로 투자해 갈 수 있고 수익금을 많이 챙기는 뭐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루닛입니다. 오늘 이제 낮에 신청해 주셨던 걸 제가 약속을 했죠. 오늘 밤에 다뤄드리겠다고. 루닛 오늘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DB에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볼파라 인수로 뚜렷해진 성장성, 이런 제목으로 이 유방암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막강해졌다라고 하는 그 소제목, 그리고 인사이트로 키우는 외형, 스코프는 기다림 필요, 이렇게 이제 소제목이 또 하나 달렸죠. 그러면서 밑에 다만 루닛 스코프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이
조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루닛의 리포트 오늘 DB 투자증권에서 나왔으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자, 오늘 그런데 수급이 어떻게 나왔냐? 개인들만 3일 연속 사면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팔았고 외국인은 매도를 세게 6만 천주 매도를 세게 했고요. 최근 한 달 사이에 루닛을 71만 주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루닛의 그 지금 문제는 외국인의 수급이 꼬여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주가는 최근 한 달 사이에 많이 올라왔지만 좀 꺾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에는 보합이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위쪽에 481선이죠. 지난주에 481선에서 눌려서 내려왔고 60일선 이탈했고 하향 이탈했고 그러면 지금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21선이거든요. 21선까지는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 그럼 이게 자리가 얼마냐면 39,500원입니다. 그래서 21선이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4만원 정도가 바닥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닛은 4만원 정도까지 추가로 빠질 수 있고 지금 아래쪽에 동그라미 쳐놓은 것은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하향 추세로 바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4만원 또는 한 39,000원 정도까지 밀린 다음에 그때 다시 반등을 모색하지 않을까 싶고 루닛을 만약에 좀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4만원 깨지거나 4만원 초반에 붙은 다음에 주가가 반등할 때 그때는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그때 가서 다시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정도가 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5% 정도의 추가 하락, 한 4, 5% 정도의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인가요? 이천지를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이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역시 개인만 매수를 했고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는 약간 빠졌습니다. 금융투자 계속 사고 있고요. 연기금도 이틀 사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 한 달 동안 계속 팔고 있는 부분이 수급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그래도 한 달 전에 비해서는 10% 이상 주가가 올라온 상태입니다. 시간에는 0.35% 100원이 빠진 28,500원 기록했고요. 일봉 차트를 보면 주가가 워낙에 단기간에 7월 이후에 그냥 급전직하를 했죠. 그래서 41,000원대에서 24,000원대까지 너무 많이 빠졌죠. 그래서 거의 뭐 한 40% 가까이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고 있었는데 노란색 21선에 눌렸다가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에 급반등이 나왔는데 이번에 빠졌습니다. 오늘 약간의 하락. 그러면 어디까지 빠질까? 어떻게 될까? 지금 아래쪽에 선은 매물대 바닥입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 바닥이 28,200원쯤 됩니다. 동그라미 치시는 거 보시면 28,200원 정도가 바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래꼬리 끝 저점이 28,400원입니다. 그래서 28,200원이죠. 아주 정확하게 매물대 바닥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 주가가 좀 빠질 때 28,200원 또는 28,000원 정도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를 하든 홀딩을 하든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매물대 지지가 깨지면 아래쪽으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려면 21선 또는 매물대에서 정확하게 지지가 나오면서 바닥을 다져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래쪽이 헐거워지면서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잘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 유한양행입니다. 오늘 개인만 40만 주 넘게 샀고 외국인 기관 특히 외국인이 34만 주 정도를 팔았습니다. 주가는 1,000원 빠져서 14만 원. 제가 유한양행 14만 원을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14만 원 부근에서는 위로 더 올라가기가 쉽지 않고 계속 매물 저항 뭐 수익 실현 물량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외국인 세게 나왔죠. 기관도 8만 주 넘게 나왔는데 특히 연기금이 최근 13만 원대 돌파하고 14만 원 오고 하는 사이에 지금 25만 주 넘게 팔았습니다. 연기금이. 그래서 유한양행은 수익 실현 물량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개인이 40만 주를 담아서 불안하다. 예, 추가 하락이 우려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한양행 시간에 보면 1.36% 1,900원이 빠졌습니다.
13만 8,100원 기록했고요. 자, 일봉 차트를 보면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다가 고점에서 상투에서 음봉 만들고 하락 전환하려는 시도.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지금 현재 선을 그어놓은 매물대 13만 2천 원 부근에서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더 물론 이걸 그대로 뚫고 급전 직하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매물대 길이를 보시면 상당히 강하게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거래량이 여기에서 많이 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13만 2천 원 지지가 나오면 그때는 홀딩 또는 추가 매수도 뭐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13만 2천 원이 무너지면 아래쪽에 매물대가 없습니다. 이제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면 11만 5천 원대까지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지금 낸 외국인 기관들이 어떻게 주가를 이제 빼거나 어떻게 만들어 갈지 잘 살펴보시고 조심조심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 빠지면 유한양행 우선주도 같이 빠집니다. 네, 그래서 테마처럼 움직이는 종목들 당분간은 신규로 매수하는 거는 좀 자제하고 큰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빠지는 그런 모습은 상상하기 어렵고요. 아래쪽에 RSI 동그라미처럼 두꺼운 빨간색 과매수권에 들어와 있고 스토캐스틱도 과매수권에 들어와 있고 이게 데드크로스가 벌어지는 순간 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밀리냐 RSI와 스토캐스틱 또는 볼린저 밴드 같은 거 확인하셔도 좋고요. 엔벨로프 지수 같은 거 봐도 되고요. 너무 많아요. 볼 수 있는 게 과매수권을 덜어내. 그러니까 과매수권에 들어와 있는 이 물량, 과매수권이라는 건 지금 수익 실현하고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물량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포지션을 잡느냐에 따라서 크게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RSI가 거의 정확도는 거의 최고죠. 이 과매수권에 있는 RSI 지수가 70포인트 아래로 내려갈 때까지는 주가가 좀 밀릴 수 있다는 걸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위태위태한 상황이고 오늘 매수한 40만 주 물량은 상투 잡았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유한양행은 불안하다. 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선물 지수가 아까보다 더 빠졌나요? 다우가 마이너스 64, S&P 500이 마이너스 9.75, 나스닥이 마이너스 48.75.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게 그 정도 수준인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은 다우가 마이너스 59, S&P 500이 마이너스 8.5, 나스닥이 마이너스 32. 그러면 나스닥만 조금 낙폭을 약간 줄였고 나머지는 낙폭을 약간 키웠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지금 미국 증시 개장까지 1시간 한 40분 남았는데 조금 눌려갈 수 있겠다. 네, 이게 미국은 지금 다우도 그렇고 신고가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눌려가요. 눌려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려갈 때 개별 종목별로 엔비디아라든가 지금 엔비디아가 살짝 반등이 나왔었는데 테슬라라든가 이런 지표가 될 만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를 잘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 내일은 장중에 시황을 이렇게 보고 정리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녁에 하루 정리해드리는 이 영상 만들어드리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